자, 오늘은 전단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전단력의 크기다. 자, 그래서 전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신되는 면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내력, 관심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내력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전단 응력은 이와 같이 해당되는 면적당 전단력의 크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부재에 요 관심되는 면이 이와 같이 단면적이 A라는 단면 중앙부에 이와 같이 위에서 P, 아래에서 P라는 어떤 외력이 가해졌을 때 요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요 단면 A, 동일한 면적 단면적에 여기서 이런 P라는 내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우라고 쓰고, 이것은 평행한 면적과 그때의 내력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이 단위는 우리가 파스칼 또는 뉴턴 퍼 메타 제곱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 전단력이라고 봤을 때, 한 예를 들어서 직경이 16mm인 리벳이 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부재를 잡고 있는데 이 리벳의 직경이 16mm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밀리 단위는 미터로 환산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0.016 메타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요 힘을 갖다 예를 들어 15kN이라는 힘을 양쪽에서 잡아준다면은 요 디벳의 단면에 어떤 평행하게 내력이 존재할 것이고, 그때 전단 응력이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직경이 주었다는 것은 요 단면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리벳을 갖다가 잘 묻혀도 그려보면은 이러한 단면적에 평행하게 15kN이란 외력에 의해서 내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타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A분의 그때 평행에 작용하는 내력의 크기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15kN, 그 다음에 여기서 4분의 파이 D가 0.016의 제곱이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뭐 7.463 곱하기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다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리벳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다? 두 개의 동일한 규격의 리벳이 묶여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 단면적이 두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는 타우 두 개의 리벳이 있을 경우는 단면적이 지금 두 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답은 요것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단 응력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전단 변형률입니다. 전단 변형률이라는 것은 전단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다. 라디안 단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새로운 용어 전단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전단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러한 부재가 있다.
자, 높이가 h고 이때 상부의 면적이 a인 이런 부재가 있는데 요 상부에 이와 같이 면에 평행하게 어떤 하중 P가 작용을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게 정면도 지금 입체로 봤을 때 이렇게 될 텐데 요 그림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h 높이에서 어떤 P가 작용을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이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변형을 일으키느냐? 이와 같이 상부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러한 각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P를 갖다 작용했을 때 이러한 변형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최초의 상태가 이렇게 직각이었는데 이것이 변해서 이러한 각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단각이라고 한다. 그때 이 변형된 길이, 이 길이를 우리가 델타 S라고 그러고 이걸 전단 변형이라 얘기한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 높이가 부재의 높이가 이게 h였으니까 이 높이는 h다 라고 보게 되겠고 여기가 변형된 길이는 델타 S라고 본다면은 전단 변형률을 우리가 전단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 전단 변형률은 이렇게 탄젠트 감마 이것이 바로 전단 변형률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기 삼각형에서 보면은 바로 밑변분의 높이가 되고 이것은 h분의 델타 S 즉 부재의 높이와 전단 변형의 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감마의 각도를 크게 했지만 이런 강체나 이런 부재 같은 경우는 이 감마가 매우 작고 또 DS도 매우 작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감마라는 것이 아주 매우 작은 값에 수렴한다면은 탄젠트 감마라는 것은 우리가 감마라고 놓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단 변형률을 우리가 이같이 탄젠트 감마로 하는데 그냥 우리가 전단 각으로 즉 라디안 단위의 전단 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같이 전단 변형률 감마라는 것은 h분의 델타 S라 우리가 놓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변형률에서 수직 응력에 대한 변형률을 얘기할 때 이거 기억납니까? 에타는 L분의 델타다. 원래의 길이에서 변형된 길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전단 변형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부재의 높이와 위 상단에서 변형된 전단 변형의 비를 우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다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전단 변형률이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단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직 응력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수직 응력과 이 변형률의 관계는 비례상수 2 탄성계수와의 비례라는 게 이러한 관계가 있다. 마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 어떤 탄성한도 또는 비례한도 구간 내에서는 이와 같이 응력과 변형률은 이와 같이 직선관계로 나타난다. 그때 기울기가 탄성계수로 나타나는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탄성한도 또는 비례한도 구간 내에서 후쿠오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이 전단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전단 응력과 전단 응력 관마와 그 다음에 변형률 다시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도 비례 관계가 나타나는데 그때 비례 상수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 G라는 것은 뭐냐? 이것이 탄성 개수고 이것은 우리가 전단 탄성 개수 이렇게 파스칼로 단위가 나타나고 이것도 마찬가지 재료의 고유 물성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타우와 감마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면 타우라는 것은 어떤 면의 평행에 작용하는 내력의 크기요. G 감마라는 것은 전단 변형률로서 H와
전단 변형이다 이렇게 나타났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단 변형은 그럼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전단 변형이라는 것은 GA분의 PH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전단 변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수직응력 때 변형은 어떻게 되느냐? EA분의 P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관계돼요. 탄성 개수가 이것은 전단 탄성 개수가 있고 여기서 P는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부재의 길이였다면 이건 부재의 높이가 되는 이런 관계로서 우리가 전단 변형을 갖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후쿠의 법칙을 통해서 찾아본 우리가 전단 변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재가 있다. 이 부재의 높이는 40mm. 그래서 가로 세로 이거는 50mm, 그 다음에 150mm 이러한 단면을 갖고 있는 곳에 어떤 P라는 외력, 이제 내력이 생겨서 어떤 전단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P를 가했을 때 이 재료의 특성과 우리가 어떤 하중 P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재료의 특성을 준다면 여기서 뭐 G를 650 메가파스칼이라는 재료였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당겨 보니까 델타 S 전단 변형이 일어난 것이 0.8mm였다. 자, 여러분들 미리는 미터로 환산하는 게 좋겠죠. 0.0008 메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전단 탄성 개수, 그러니까 물성치를 갖고 있는 이런 재료를, 이런 규격의 재료를 우리가 상단에서 이같이 하중 P로 잡아당겼을 때 변형된 길이가 0.8m라면 이걸 갖다 만족시키는 P는 얼마가 되겠냐?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식 바로 위에 있죠.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변형을 시킨다면 이 P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델타 S 주어졌죠. 이 상부의 단면적 주어졌죠. 우리가 전단 탄성 개수, 그 다음에 이 재료의 높이가 주어졌으니까 P라는 것은 여기서 변형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H분의 G A 델타 S가 될 것이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여기 0.04 G는 650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 되겠고 단면적은 0.04 곱하기 다시 0.05가 되겠네요. 0.05 곱하기 0.15 이것이 단면적이 되겠고 델타 S 여기 주었으니까 0.0008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중 P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용 응력이라는 건 우리가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설계 시 허용되는 최대 응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 이것이 얼마만큼 허용할 것이냐. 뭐 부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100이라면은 100만큼을 허용한다면 이거는 위험하겠죠. 순간적으로 100이 넘어간다면 그 부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전계수라는 개념을 설정을 합니다. 그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과 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안전계수를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5다, 10이다 이런 안전계수를 줌으로써 보다 더 안전성을 추구하는데 너무 큰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을 버틸 수 있는 부재에 예를 들어서 50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안전계수가 우리가 2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전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S라고 쓰는데 이 S라는 것은 시그마 U분의 시그마 A다. 자, 여기서
시그마 U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기준 강도가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극한 강도가 된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비례한도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 파단점에 도달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례한도 항복점을 지나서 재료가 최대로 나타나는 이때 응력, 이것을 우리가 극한 강도라고 했죠. 즉 시그마 입실론 선도 중에서 응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이것도 재료가 갖고 있던 고유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 강도가 바로 이 기준이 되고, 허용 응력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설계 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자, 재료가 버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이다. 100인데 여기서 설계를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응력을 우리가 50만큼 줬다. 그럼 안전계수가 2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안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5를 했다. 그러면 안전계수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전계수를 높여주면은 어떤 재료의 안정성은 유지될 수 있지만은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재를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전계수를 잘 고려해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부재의 길이가 3m다. 그 다음에 변형된 길이는 1mm다. 그럼 뭐 0.001m가 되겠죠. 그리고 탄성 개수는, 부의 탄성 개수는 2 곱하기 10의 11승 파스칼로 주어졌다. 이때 이 재료의 극한 강도, 이것도 재료의 특성이니까 극한 강도가 4.9 곱하기 10의 8승 파스칼이라면은 이 재료의 안전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S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위와 같이 극한 강도는 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재료, 최초의 길이가 3m였던 것이 1mm만큼 신장되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응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A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직 응력이라는 것은 탄성 개수와 변형률의 이 비례 관계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것이 뭐냐? 2 곱하기 10의 11승. 그 다음에 변형률은 어떻게 됩니까? 최초 길이가 3m였는데 나중에 0.001만큼 변형이 됐다.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응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응력을 구해서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안전계수 S는 여러분들 예제에 나타나는 것처럼 7.35.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매우 높은 수치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재료의 어떤 특성이나 그 사용되는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의 안정성은 유지된다고 고려된 이러한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줄 수도 있지만은 또 한 예로서 똑같은 극한 강도를 뭐 주고, 예를 들어서 단면적과 그때 하중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 이러한 조건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단면적과 하중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시그마 R는 바로 하중과 그때 작용하는 단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다 주어졌다면 이와 같이 설계 응력, 허용 응력을 구해서 그대로 대입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떤 기준 강도, 극한 강도는 재료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어떤 변형률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단면적과 압력을 주어져서 우리가 허용 응력, 설계하는 설계 응력을 찾아서 우리가 안전계수를 구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응력과 열 변형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재에 열을 가하면은 재료 그 부재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수축이 될까요? 그렇죠. 온도가 상승해서 열이 가해지면은 어떤 재료든지 이거는 신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온도를 낮추면은 온도를 낮춘 만큼 이 수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열 응력과 열 변형률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재가 구속되어 있냐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부재가 불구속, 뭐 다르게 얘기하면 양단이 고정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구속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응력은 발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즉 변형 또는 변형률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응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재가 구속이 돼 있다, 이거는 양단이 고정돼 있다는 상태죠. 자,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 부재가 고정이 돼 있으면은 이게 신장되거나 또는 수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신장되고 수축되지 않는 만큼의 어떤 내부에서의 스트레스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열에 의한, 즉 온도 변화에 의한 응력이다, 뭐 열응력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 응력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변형이나 변형률,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재가 불구속되어 있느냐 구속되어 있느냐, 문제에서 제시됐을 때 부재가 구속되어 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떤 응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구속되지 않았다, 한 단만 고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변형이나 변형률은 존재하지만 거기서 응력,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결과를 보면은 온도가 상승되거나 또는 온도가 낮아졌을 때 최종 길이는 이같이 최초의 길이와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다. 자, 여기 뭐 새로운 것 용어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알아보면은 LT는 온도가 변화된 후 최종 길이, 이거는 L은 최초 길이. 여기서 알파라는 것 처음으로 나왔대요. 열 팽창 개수랍니다. 자, 단위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메타 퍼 메타 도시. 메타와 메타가 이렇게 뭐 서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단위 길이당 1도씨 높였을 때 얼마만큼 신장되거나 또는 수축이 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재료의 단위 길이를 온도를 1도씨 높이거나 온도를 1도씨 낮췄을 때 얼마만큼 길이가 신장되거나 수축이 되느냐, 이 얘기를 갖다는 것이 바로 열 팽창 개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재료의 고유 특성입니다. 자, 여기 T2는 최종 온도, T1은 바로 최초 온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쓰면은, 이걸 다시 풀어서 쓰면 LT라는 것은 최초 길이 L와 거기에 L 알파 T2 마이너스 T1이다. 자, 최초 길이에서 얼마만큼 늘어났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변화된 길이, 뭐 온도에 의해서 변화된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LT는 L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도에 의한 T2에서 다시 T1에서 T2로 온도가 변화됐을 때의 신장량, 우리가 또는 만약에 T1보다
T2가 온도가 낮아졌다. 즉 온도를 갖다 낮췄을 때는 이거는 수축량이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변화율이라는 걸 딱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데, 변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데, 변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베타에 우리가 뭐 온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놨을 때, 이것은 우리가 L분의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 여기 바로 뭡니까? 델타 T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요 관계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리하면, 이걸 이항시켜서 전개하면은 이 변형률이라는 것은 무엇이 나왔습니까? 열팽창 개수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열 변형률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같이 이러한 관계, 즉 부재가 변형이 생기고 변형률이 생기는 것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양단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설명을 한 것이고, 이 상태에서는 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부재가 구속됐다, 즉 뭐라고 하면 이거는 양단 고정이다, 이랬을 때는 변형이나 변형률은 존재하지 않고 무엇이 존재한다? 바로 응력, 그것이 열 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 갖다 우리가 시그마 T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응력이 발생하는데, 이 열 응력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부재가 구속되었을 때 온도에 의한 열 응력은 마이너스 2의 변형률, 즉 열에 의한 변형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2의 알파의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다. 즉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변형률은 생기지 않지만은 이 변형의 가능성을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알파 T2 마이너스 T한만큼의 이 내용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왜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까? 자,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이유는 우리가 온도가 상승했을 때는 이것이 늘어나려고, 재료가 늘어나려고 그러는 성질을 갖다가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축하는 것처럼 나타나죠. 반면에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이 부재는 수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수축되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것은 양쪽으로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온도가 상승했을 때는 압축, 온도가 하강했을 때는 인장, 요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 부호를 써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조건의 부재가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0.5m인 부재가 있다. 그때 탄성 개수는 200기가파스칼, 그 다음에 열 팽창 개수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만큼 늘어난다. 단위 길이당 1도씨 높이인데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최초 온도는 25도씨였는데 최종 온도는 마이너스 5도씨다. 자, 온도가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다가 온도를 낮춰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부재를 구속시켰다. 부재를 구속시켰으면은 여기서는 변형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재를 갖다 구속시킬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열 응력이다. 시그마 T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의 알파 T2 마이너스 T1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2에 200 곱하기 10의 9승, 그
그 다음에 알파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최종 온도가 마이너스 5에서 최초 온도가 25도니까 그 마이너스 해주니까 이와 같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니까 72 메가파스칼이 나오더라. 자, 이와 같이 플러스다니까 플러스 값이 됐어요. 자, 이건 무슨 이유죠?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온도가 하강했으니까 바로 뭐냐면 인장에, 즉 재료는 수축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마치 인장하려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게 부호가 플러스가 돼서 72 메가파스칼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부재가 불구속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변형률이라는 것이 열 변형이 존재합니다. 변형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죠? 델타 T는 L 알파 여기서 나타내는 T2 마이너스 Ty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0.5m. 그 다음에 알파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이렇게 같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0.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봤지? 이것을 구속하지 않았을 때는 온도가 지금 30도가 낮아졌죠. 오히려 25도씨에서 마이너스 5도씨니까 30도가 더 낮았으니까 이것은 어떤 된다? 수축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길이가 마이너스만큼. 그러니까 이것은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재료가 이것이 신장이 되느냐 수축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보고, 먼저 이것이 온도가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재료가 마이너스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적으로 이것이 재료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신장이 되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 수축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이것이 또 부재가 구속되느냐 불구속이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열응력을 갖다 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변형을 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변형률을 구하라 그럼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변형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뭐 원격으로 다 강의하느라고 여러분들 고생했는데 기획상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보게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볼 때까지 여러분들 수업 준비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여러분들 별도로 여러분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